서술하다 신수학 6학년 2학기 디딤돌 5단원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의 지름을 가지고 둘레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원의 둘레는 원주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요. 원의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어떠한 다른 모양을 이용을 해서 찾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주는 지름의 약 몇 배야? 3배야 라고 했죠. 자, 원주라는 게 원의 둘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의 둘레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주랑 지름 사이의 관계가 약 3배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그럼 일단은 지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원주도 길어진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림으로도 받아들여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름하고 원주를 직접 비교를 한번 해서 찾아볼래요? 라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을 요 안에, 원 안에 그린 거죠. 그럼 정육각형은요, 1cm씩 6개니까는 6cm가 되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자, 근데 이때 정육각형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1cm가 되겠죠. 왜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1cm 이렇게 되니까는 그럼 얘가 지름이 2cm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6배, 다시 말하면 지름의 몇 배다? 3배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얘보다 만약에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 이번에는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을 이용을 하면 정사각형은 이 2cm인 게 4개인 거죠. 이 안에 누가 있죠? 원이 있죠. 이 원의 지름이 2cm인데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걸 몇 배? 4배인 거예요. 그러면 원주라는 건, 원의 둘레 길이라는 건 지금 정육각형,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작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 그거를 우리가 거꾸로 원주를 누구로? 지름으로 나눠서 찾았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주율이라 그래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그럼 얘가 기준량인 거죠? 얘가 비교하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준량분의 지름분의 비교하는 양. 원주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주 나누기 지름 요렇게 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원주율은 소수로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산을 해봤더니 3.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끝없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마다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숫자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14에서 끊어서 쓰는데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3.1로 쓰라는 문제도 있고 3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의 둘레가 뭐다? 원주. 원주가 길어지면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지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원주를 지름으로 계속해서 나눴더니 여기 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주를 지름으로 나눴더니 3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럼 4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원주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3.14를 주로 많이 쓰고 3.1이나 3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림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요거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여기 뭐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 그쵸? 여기 반지름이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의 중심. 자, 그럼 여기는 원의 지름이 되겠죠?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고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이걸 원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각형, 지름이 4cm인 원,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정육각형은요 2cm인 게 6개. 자, 정사각형은요 4cm인 게 4개. 그러면 이 원은 정육각형보다는 길죠. 그리고 정사각형보다는 짧아요.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다?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원주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거꾸로 계산할 때 지름을 곱해주는 거죠.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 원주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원주율이 3.14 어쩌고 저쩌고가 맞는지 이해되세요? 그 뒤에는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계산을 해서 3.14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의 넓이는 원주 아니죠? 원의 둘레 길이에요.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도 길어지는 거 맞죠? 원주가 길어지면 원의 지름도 길어진다? 당연하죠. 예, 거꾸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위에 지름분의 원주, 원주율인 거죠. 원주율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이미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 거예요. 지금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원주율이라고 했었죠. 자, 원주율,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름하고 원주율은 순서를 바꿔서 나눗셈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 뭐다? 지름. 그럼 지름의 반이 뭐였던 거죠? 반지름. 아, 그 얘기구나. 자, 이걸 그러니까 식을 여러 개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 원주율. 그럼 여기에서 원주를 찾고 싶어요. 이거 거꾸로 계산해야죠. 곱하기 지름. 그래서 원주는 사실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 식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나타내면서 식을 옆으로 옮기고 거꾸로 계산을 하면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원주는 그럼 지름은 반지름의 2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들이 다 다른 식이 아닙니다. 다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식 하나를 정확하게 외우고 거기에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하고 지름은 곱하기 2배인 거죠. 그럼 지름의 몇 배가?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했을 때가 원주야. 근데 여기 원주율이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 3을 곱해서 원주를 써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주를 구하래요. 원주는 지금 뭐라 그랬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 여기 그러면은 16 곱하기 원주율. 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의 둘레라는 거는 원주였던 거죠. 그럼 원주율. 그럼 나는 지름을 어떻게 구해요? 원주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거꾸로 원주를 저 93을 뭘로 나눠주시면 돼요? 원주율로 나눠주시면 지름이 나오고 그 지름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지름은 원주를 원주율로 나눈 거예요. 자, 그 반지름은 나눈 거에 또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도 꼼꼼하게 읽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